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로젠의 재정학 교재 챕터 10장 정부와 보건의료시장 보고 있는데요. 우리 251페이지에 가보시면 공공의료보험 체제가 있는데 공공의료보험이에요. 의료체제야. 자, 두 가지로 크게 나눌 수 있는데요. 뭐 가볍게 보시죠. 뭐 이건 뭐 그냥 제도가 이렇게 운영되고 있다는 거기 때문에 그냥 가볍게 그냥 보셔도 될 것 같습니다. 하나는 메디케어가 있고요. 메디케어니까 이제 뭐 아픈 사람들 병원 요런 사람들을 도와주는 거고, 메디케이드는 약간 말 그대로 그냥 저소득층을 도와주는 약간 그런 메커니즘이죠. 그러니까 고령층이 또 저소득층이 많으니까 두 개 다 혜택에 해당한다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우선 메디케어에 대해서 살짝 한번 보시면은요, 요거에 대해서 한번 볼게요. 자, 밑에 보니까 가입 자격 조건이라고 할까? 가입 조건. 메디케어니까 이제 나이 드신 분, 고령자층이겠죠. 그래서 65년에 메디케어가 도입되었는데 65년에 65세 이상의 노인들을 대상으로 가입을 할 수가 있게 되었습니다. 오케이? 그 정도 보시고요. 두 번째 단락 봅시다. 거기 보시면은 경제적 65세 이상 노인의 대부분을 포괄하는 제도인데 소득 자산에 대한 경제적 능력 검사를 거치지 않고, 그래서 경제적인 능력이 있는가 이걸 보지 않습니다. 능력이 있는가를 체크하지 않습니다. 능력 검사 없이 자, 모든 노인들에게 제공이 됩니다. 물론 이제 그 전에 급여세를 통해 가지고 뭔가 여기다가 적립을 해야 되긴 하겠지. 그래서 모든 노인들을 대상으로 한다. 네, 요 정도 보시고요. 자, 급여 나와 있습니다. 급여. 다음 밑에 단락에 보시면 정부가 보건의료 분야에 참여할 때 다음과 같은 문제를 우리가 해결해야 된대요. 두 번째 줄 보니까 보건의료 서비스 공급을 과연 정부가 해야 되냐? 아니면 민간이 해야 되는가? 이건데 미국은 약간 그 민간에 가까운 것이고요. 영국은 어떻게 됩니까? 그 마지막 줄에 보시면 정부가 직접 관여하는 장단점이 있습니다.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메디케어 같은 경우엔 다음 페이지 가보시면 보건의료 서비스를 직접 생산하는 게 아니라 서비스에 대한 재원 조달을 담당해서 지원을 해주는 거지. 민간에서 하는 거를 이렇게 돈을 지원해 주겠다 이렇게 돼 있는데요. 자, 거기 보시면 방식이 한 두 가지 정도가 있어요. 자, 두 번째 단락 볼게요. 파트 A와 파트 B 프로그램이 있대요. 자, 파트 A는 파트 B 이렇게 크게 두 가지로 나눠 있는데 뭐 이제 혜택 받는 대상을 분류를 한 것이겠죠. 자, 파트 A는 거기 보니까 병원 보험 이렇게 나와 있어요. 병원 보험. 그래서 HI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Hospital Insurance 이렇게 되나 보죠. 자, 근데 요거는 강제로 이렇게 가입하는 프로그램이에요. 강제 가입. 그래서 이제 내가 병원에 가게 되면은 그만큼 보험 혜택을 받게 되는 것이죠. 물론 거기 보시면 그냥 계속 병원에 누워 있으면 혜택 다 주는 게 아니라 뭐 90일 정도 해가지고 그 이상 일정 기간 이상 넘어가면 당연히 그만 이렇게 끊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자, 파트 B는요. 다음 페이지에 한번 가서 볼게요. 보조 의료 보험이라는 말을 씁니다. 보조 의료 보험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병원과는 약간 직접 관련된 건 아닌데 건강을 위한 여러 가지 보조 의료 기구 같은, 거기 보시면 의사에 대한 진료비 지불액 또는 의사에 의해 주분된 의료 기구 약품, 아니면 병원 이외 장소에서 네 번째 줄에 나와 있죠. 의료 서비스에 대한 진료비. 그러니까 이거는 병원이라는 게 들어가 있잖아. 이거는 병원 이외에 다른 장소라든가 아니면 병원에서 받는 거 이외에 나머지 의사 진료 이런 것들 포함시키고요. 밑에서 두 번째 줄 보니까 연간 거기 보니까 진료비 한 20%는
본인이 일부 부담을 하게 된다라는 거 알 수가 있습니다. 오케이, 이렇게 돼 있고요. 자, 재원 조달 한번 볼게요. 재원 조달. 자, 거기 보시면 첫 번째 줄 HI 지출의 재원은 HI가 이거였어요. 병원보험에 해당하는 거였습니다. 자, 이거는 임금에 대한 급여세로 조달하고요. 언제나 이제 보통 급여세를 통해 가지고 많이 조달하게 되는 경우를 알 수가 있습니다. 뭐 근로자, 고용주 반반 해서 뭐 1.45%씩 나와 있고요. 자, 그다음 메디케어는요. 우리가 지난번에 본 것처럼 부가 방식이라 했습니다. 부가 방식. pay as you go 이런 표현을 썼습니다. 그러니까 약간 젊은 일하는 세대에서 돈이 들어오면 즉시 이제 그게 지급이 되는 거야. 자, 그렇기 때문에 퇴직자의 병원비 진료의 76%가 현재 취업 중인, 일하고 있는 요 급여세를 통해 가지고 이제 들어온 거를 가지고 병원 보험으로 이렇게 지출을 하게 돼요. 그러니까 당연히 우리가 지난번에 본 것처럼 고령화, 저출산 등등의 문제로 인해 가지고 재정이 좀 약간 문제가 될 수가 있죠. 그래서 재정에 어떤 문제가 있을 수 있다. 네, 우려가 있을 수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맨 마지막에 단락 보시면 약품 처방 전 급여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옛날에는 여기 보시면 약품 관련해 가지고는 별로 그냥 신경이, 그러니까 우리 약 있잖아. 우리가 진료받게 되면 약국에 가서 처방 받아서 뭐 이렇게 뭐 약을 우리가 조제하거나 이렇게 하게 되는데 그거에 대한 비용이 별로 크지는 않았거든요. 자, 그런데 거기 보시면 다음 페이지 가보시면 자, 약품, 의약품에 대한 지출 비중이 점차 커지게 되니까 이런 게 자꾸 생기는 거야. 원래 A, B 이런 게 있다가 파트 D까지 이렇게 나왔나 봐요. D가 바로 뭐냐면 거기 보시면 세 번째 줄 나와 있습니다. 자, 처방 약품에 대한 급여 프로그램, 처방전에 대한 약품에도 지원을 해준다. 네, 이렇게 추가되었다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마지막에는 뭐 여러 가지 연구들이 나와 있고요. 공공의료보험에서 약품에 대한 급여를 점차 증가시키면 노인들이 민간에서 내가 약을, 보통 우리가 병원을 통하지 않고요. 약국 가서 약을 우리가 사 먹기도 하잖아. 그걸 줄이지 않을까? 그 구축 효과 있지 않을까? 했는데 거기 보시면 약간 구축 효과가 발생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오케이. 자, 메디케어 관련해서 추가적으로 다음 이러한 조건이 있고 돈이 들어가는데 이 비용을 어떻게 관리하는가 그거에 대한 얘기를 추가적으로 조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거기 보시면 밑에서 두 번째 줄 있죠? 65년 처음에 메디케어를 도입했을 때보다 의료비 지출이 점차 커지게 되었고요. 두 번째 줄 보니까 이거 이후에 비용이 계속 증가하고 있는 거야. 코스트가 급속하게 증가하게 되는 것이죠. 자, 그래서 사후적 지불 체계를 의해 더욱 가속. 그러니까 시스템이 어떻게 돼 있었냐면 사후적인 지불 체계. 그러니까 먼저 병원 가세요. 병원 가시면은 뭔가 진료를 받잖아. 그럼 영수증 가져오시면 그만큼 보험료로 해가지고 제공을 해드리겠습니다. 이러니까 비용이 그냥 막 펑펑펑 쓰는 거 어차피 국가가 보조해 준다고 하니까. 자, 그래서 사후 지불 체계하는 특히 요 파트 A와 관련한 병원 보험 관련해서는 모두 강제 가입인데 얘 때문에 비용이 자꾸 증가하게 됩니다. 자, 그래서 다음 페이지 255페이지 보세요. 자, 빠른 비용 상승에 직면한 메디케어 제도로 인해 가지고 1983년 사전적 지불 체계로 바꿨대요. 그러니까 사후 지불 체계여서 여기 보시면 1983년 비용 부담을 감내하기 힘들게 돼서 거기 보시면 PPS라는 표현을 쓰네요. 사전적인 지불 체계로 바꾸게 되었다. 비용이 많이 드니까 이렇게 체계를 바꾸게 되었죠.
거기 보니까 사전적 지불 체계는 두 번째 단락의 두 번째 줄 보시면 의료 서비스가 제공되기 이전에 사전적으로 진료비가 미리 결정되는 겁니다. 결정되어 있고, 자, 메디케어의 사전적 지불은 구체적으로 포괄수가제를 통해서, 이걸 포괄수가제라는 표현을 씁니다. 그러니까 인도세 비슷하게 퉁치자 이거지. 포괄적으로 포함시키는 거야. 포괄수가제. 네, 이렇게 사용하게 되고요. 자, 거기 보니까 질병군을 약 한 500가지로 분류합니다. 자, 요 안에 드는 것들은 지원해 주겠습니다. 이렇게 나오는 것이죠. 자, 그래서 메디케어 파트 A 환자가 병원에 입원을 하게 되면 질병군이 정해집니다. 500가지를 나눠 가지고. 그럼 이에 따라 사전적으로 이러한 질병이시면 병원비가 이만큼 나갑니다. 이렇게 그냥 미리 결정돼서 병원의 진료비가 지급이 돼버리는 거야. 오케이? 자, 그러니까 이제 문제는 약간 그런 거지. 그러면 의사 입장에서 내가 받는 돈이 정해져 있으니까 뭐 대충 치료하지 않을까? 그래서 이제 걱정이 돼서 의료 서비스의 퀄리티가 떨어지지 않을까 해서 거기 다음 단락은 바로 뭐냐면 입원 기간이 감소할 가능성이 많어. 왜냐면 입원을 오래 하게 돼도 비용이 똑같으니까 병원에서는 나가세요 빨리 이렇게 된다고. 그래서 감소하게 되는 우려가 발생하고, 그래서 환자의 병세가 악화되지 않을까 했는데 건강 상태는 뭐 그냥 그렇게 크게 문제되진 않았다 이렇게 나오네요. 그래서 건강 상태가 악화될까 걱정했는데 악화는 이런 효과는 별로 없더라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근데 그 정도 펠프스를 비롯한 학자들이 연구를 했고요. 자, 그 다음에 쭉쭉쭉 넘어가시고요. 파트 A는 요 정도 보시고 파트 B 입장에서 한번 봅니다. 파트 B가 이제 보조 의료와 관련한 그런 비용을 지원해 주는 것이죠. 자, 그거는요. 요것도 이제 비용을 지금 비용 관리 측면에서 보는 거야. 파트 A는 이렇게 되고 파트 B는 이렇게 할까요? 요 파트 B는 자, 거기 보시면 상대 투입 가치 체제 이렇게 해놨습니다. 상대 투입 가치 체제 번역을 이렇게 해놨는데, 아니 의사 선생님들이 환자에 대해서 비용과 노력을 여기다 쏟아붓게 된단 말이야. 그렇죠? 자, 그래서 맨 마지막 줄에 보시면은 얼마나 환자들이 있을 때 상대적으로 많이 노동과 시간을 쏟아붓습니까? 그거에 따라서 결정된대요. 자, 그래서 이 얘기는 어떤 의미가 있습니까? 라고 하면요. 다음 페이지 가볼게요. 취지는 의사로 하여금 진료 비용을 가능한 한 낮추는 인센티브를 주고자. 그러니까 쓸데없이 그냥 자주 행위별이라든가 이런 거는 자주 병원 오세요. 막 자꾸 애써서 막 투자하게 되는데 그렇게 막 쓸데없이 투자하거나 그런 비용을 낮추는 거야. 그래서 거기 보시면 약간 느낌이 그냥 가격 통제 느낌이라고 보시면 돼요. 다음 단락에 있는 것처럼. 그래서 이제 의료비, 진료비 관련해가지고 이거 이상 올리지 마 이런 느낌으로 보시면 되겠어요. 근데 이 가격 통제라는 게 거기 나와 있는 것처럼 되게 복잡하고요. 관련된 규제가 뭐야? 10만 페이지가 넘는 내용을 담고 있대. 엄청 복잡한가 봐요. 그리고 부작용을 당연히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약간 그런 문제들이 있다라는 정도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 메디케어 관련한 의료비 지출과 밑에 2-3절에 보시면 건강에 대한 효과 요걸 한번 살펴봅니다. 자, 그래서 한번 거기는 그냥 가볍게 보시죠. 자, 메디케어 관련해서 요런 방법을 사용했는데 케어 관련해서 여러 가지 가입이라든가 운영 방식을 어떻게 하는가, 파트 A, 파트 B, 파트 D 이렇게 얘기했고요. 그 다음에 여기에 이제 비용이 자꾸 의료비가 많이 나오는데 의료비를 어떻게 관리하는가, 사후적인 방법에서 사전적인 방식으로 우리가 바꿨고요. 근데 이렇게 해서 진짜 효과가 있어? 거기 보시면 이거에 대한 지출과 관련해가지고 진짜 건강을 증진시키는 효과가 있어? 요 얘기를 보는 겁니다.
자, 그래서 비용 지출과 관련한 효과를 살펴봤는데 거의 두 번째 단락에 한번 봅니다. 아니, 메디케어를 도입하기 이전과 이후의 비용과 그리고 메디케어를 도입한 이후에 이전과 이후에 건강이 얼마나 증진됐는가 그런 것들을 연구하게 되었고요. 거기 보시면 연구 결과가 주르륵 나와 있어요. 근데 뭐 이거는 뭐 그냥 보실 분은 보시고요. 넘어갈게요. 자, 257페이지 두 번째 단락에 보시면 비용이 자꾸 들어가는데 두 번째 단락에 보니까 의료비가 증가해요. 아니, 의료비가 증가한 만큼 비가 증가한 만큼 이 코스트지 건강 관련한 편익이 어떻게 되지? 요거를 살펴봅니다. 건강 상태가 호전되었는가 그 연구를 한번 살펴보니까 별로 노인의 사망률에 영향을 미치지 못했다라는 연구 결과가 나옵니다. 생존율 향상에 전혀 효과가 없다. 그러니까 비슷한 거와 비슷해. 그러니까 건강이 우리가 봤을 때 감소할 거라고 걱정했는데 건강이 감소하게 되는 우려에 대한 요거는 없었다. 이렇게 결과가 나옵니다. 네, 요 정도 정리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 이제 또 하나가 메디케이드 이렇게 있습니다. 메디케이드. 자, 이렇게 이제 두 개가 가장 대표적인 보건의료 시장에서 정부가 개입하는 건데, 자, 수급 자격을 한번 볼게요. 자격은 어떻게 되나? 보조를 받는 거지. 저소득층 입장에서 봤을 때 거기 보니까 정부의 저소득층 지원 프로그램 중에서 가장 규모가 크대. 저소득층을 지원해 주는 겁니다. 지원해 주는 프로그램. 네, 이렇게 되어 있고요. 1965년 도입 당시에는 현금을 수급하는 사람들에게 의료보험을 제공하기 위해서 도입을 했는데 80년대 되면서 범위, 이런 수혜자의 범위도 더 확대됐대요. 그래서 거기 보니까 편부모 가정에 대한 지원 프로그램 수혜자로 구성되고요. 저소득층 지원 프로그램에 수혜자의 상당 부분이 포함이 될 뿐만 아니라 다음 페이지 가보니까 양친이 모두 있는데 저소득층 가구의 어린이도 포함이 됩니다. 그리고 가구 소득이 빈곤선보다 상당히 높은 가구일지라도 어린이 임산부에게도 혜택이 제공되네요. 자, 그 다음에 아무튼 혜택을 받는 수혜자가 점차 이제 영역이 범위가 증가하고 있는 그런 복지 관련 프로그램이 잘 됐다 이렇게 볼 수도 있겠죠. 자, 다음 재원 조달과 관리 운영 보시면 재원은 어떻게 운영하는데, 자, 첫 번째 줄 보시면 연방정부와 주정부가 같이 지원을 해줍니다. 연방과 주정부. 거기 보니까 주정부에 대해서 매칭 펀드 형식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주정부가 여기에 돈을 많이 지원을 하면 연방정부가 거기에 매칭해가지고 추가적인 지원을 해주는 거예요. 예, 그런 게 매칭 펀드 이렇게 되어 있고요. 자, 다음 급여 한번 볼게요. 급여. 자, 거기 보시면 첫 번째 줄에 각 주정부는 수혜 대상자에게 병원 입원비라든가 의사 진료비라든가 산전 의료 서비스 그리고 어린이를 위한 예방 접종 이런 것들 중요한 의료 서비스에 대해서 일정 수준의 급여를 보장해 줍니다. 자, 여기서 뭐 특정한 거에 대해서 일정 수준 보장해 주고요. 근데 어떤 것들을 포함시킬까? 이거는 두 번째 단락에 보니까 약간 일정 수준은 재량권을 확보하고 있네요. 네, 그 정도 봐주시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메디케어, 메디케이드에 대한 이렇게 운영 방식을 살짝 봤고요. 다음 페이지 260페이지 한번 보시면 건강에 대한 영향 요게 있어요. 자, 메디케이드가 저소득층을 도와주는 건데 건강에 대한 어떤 영향 이걸 분석을 합니다. 위에 그래프를 3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X축에 나와 있는 게 뭐야? 의료보험이 있고요. 그리고 Y축에 나와 있는 게 기타 복합재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자, 의료 서비스라고 할게요. 나머지 기타 등등의 재화, 기타 재화를 복합재라고 하죠.
복합제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우리 이제 보조하는 그 방식을 얘기하는 건데 우선 거기 3명의 A, B, C 3명의 무차별 곡선이 있죠. 여러분 무차별 곡선은 사실 이게 그림을 그렇게 그리긴 했는데 어떤 한 점에서 요 기울기를 좀 살펴봐야 됩니다. 만약에 의료 서비스를 굉장히 좋아하는 사람이다 그러면 이렇게 가파른 형태가 될 것이고요. 그냥 뭐 그닥 되는 사람인 경우에는 이런 식으로 될 것이고요. 의료 서비스보다 상대적으로 이 복합제를 굉장히 좋아해서 의료 서비스를 별로 소중하게 생각하지 않는 사람은 이렇게 완만한 무차별 곡선을 갖게 될 거예요. 그러면 따로 있지는 않은 거니까 요거를 C라고 그럴까? C. 요 경우는 MRS가 어떻게 됩니까? MRS 의료 서비스 복합제 의복이 됐네. 의복이 작아요. 그러니까 의료 서비스에 대해서 별로 소중하게 생각하지 않는 사람이죠. 이 사람은 의료 서비스에 대해서 선호가 작아.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요. 오케이? 빨간 색깔 같은 경우는 어떻게 됩니까? 첫 번째 사람이라 합시다. 이때는 MRS가 굉장히 커요. 의복이라 해야 돼. 커요. 그러면 의료 서비스에 대한 선호도가 굉장히 커. 이렇게 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오케이? 네, 이렇게 돼 있고요. 자, 요거랑 이제 어떤 걸 결합시키려고 하는 거냐면 자, 그래프가 이렇게 있어요. 의료 서비스가 있고 기타 복합제라고 할게요. 자, 원래 예산선이 A와 C 이렇게 돼 있는 거야. 그런데 자, 공공의료보험 제도가 도입하게 되면은요. 이게 옆으로 이렇게 현물보조처럼 늘어나는 거야. 근데 이게 늘어나는데 내가 쬐끔 받는 게 아니라 받게 되면 이만큼 그냥 받게 되는 거니까 거기 보시면 F점이라 해놨습니다. F점. F점이 이제 선택 가능한 영역으로 들어오는 거지. 그러니까 나의 예산선은 요거가 원래 예산선. 요거까지 이제 들어오게 되는 겁니다. 오케이? 자, 그래서 무차별 곡선이 굉장히 가파른 요 사람하고 같이 매칭이 되면요. 이제 선택점을 몇 개 볼 수가 있어요. 책에서는 요 점을 하나 선택할래? 좀 너무 크게 그려서 조금 왼쪽으로 옮길게요. 그림을 더 크게 그렸어야 되는데 요만큼으로 할게요. 자, 그래서 요 점을 선택할래? 아니면 요 점을 선택할래? 이렇게요. 세 가지가 있다라고 할게요. 자, 그러면 여기는 이제 E점이라 하고 F점이라 하고 여기는 A점이라 하고 이렇게. 자, 무차별 곡선이 빨간 색깔로 되어 있는 이 사람은 어딜 선택합니까? 하면 거기 밑에서 제일 왼쪽이야. 요 점을 선택하는 것보다는 요 점을 선택하는 것보다는 요 점을 선택하는 게 가장 효용이 크겠지. 그래서 제일 왼쪽에 이게 요거 길이 아시겠죠? 이만큼이 이거 색깔을 이걸로 할까? 여기서부터 이만큼이 예, 거기 밑에 공공보험 제공 수준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공공보험 그러니까 이만큼을 약간 무상으로 어떻게 보면 무상은 아니지. 근데 아무튼 지원을 해주는 거야. 보험 제공 수준 이렇게요. 제공 수준. 자, 근데 이렇게 의료 병원을 가야 되는 굉장히 병원을 많이 이용하는 사람은 정부가 제공하는 이게 양에 차지 않습니다. 아니, 저 안 갈래요. 그냥 제가 그냥 이만큼 할래요. 이렇게 할 수 있겠지. 만약에 이렇게 돼 있는 사람은 요 F점을 선택할 수가 있겠고요. 우린 극단적인 또 C점 같이 비교해서 보겠습니다. C점인 사람인 경우는 예산선이 이렇게 있고 여기 하나 띠기딕 이렇게 F점이 생겼어. A점, E점 이렇게 있는데 노랑이 같은 무차별 곡선을 지닌 사람에게는 여기가 이제 효용이 제일 커. 거기 나와 있는 것처럼 뭐라고 할까? 요 F점 여기를 선택하는 거 알 수 있겠죠? 여기를 여기를 이렇게 해요. 그러니까 이 사람 같은 경우에는 혜택을 아예 이용을 하지 못하다가 이렇게 요 점을 선택하는 이런 혜택을 보게 된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고요. 이 사람은 아예 이용하지 않는 거야, 의료 서비스를. 그냥 병원 됐어. 그냥
아프면 그냥 뭐 소주에다가 고춧가루 타서 먹지 뭐 이렇게 잠 푹 자면 돼. 이렇게. 그러니까 이 사람 같은 경우는 이렇게 현물 보조 혜택이 있으면 그거를 받게 된다. 그렇다고 이제 과하게 받는 거는 별로 좋아하지 않습니다. 오케이? 그리고 이제 요 정도에 있는 사람은 가운데 있는 것처럼 약간 보조보다는 좀 작다가 혜택을 더 이용하는 거 알 수가 있어요. 자, 여기에 영향은 도대체 뭘 보려고 하는 건데, 아니 메디케이드라는 공공보험을 제공하니까 민간의 의료보험 관련된 이런 혜택을 구축하는가? 이 구축 효과가 있나? 요거를 우리가 살펴본다는 거죠. 그래서 이론상 나타낸 게 요 세 가지 케이스가 되고요. 자, 그래서 거기 보시면 구축이라는 공공의료보호 제도가 세 번째 줄에 나와 있죠. 민간의 의료보험을 크라우딩 아웃되는가? 예, 그런 것들을 살펴봅니다. 자, 정부가 무료로 공공의료보건 요거를 무료로 제공을 해줬어. 그랬을 때 세 가지 경우 나타내고 있고요. 다음 페이지 가보시면 그 세 가지 경우에 대한 설명이 나와 있는데 그래프를 그냥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거기 보시면 261페이지 두 번째 단락 볼게요. 자, 앞에는 예산선이 이렇게 하나 더 추가적으로 선택점이 늘어났다 그 얘기입니다. 그래서 첫 번째 단락에 아니면 위에서 네 번째 줄 보시면 따라서 공공의료보험이 도입된 이후에 예산선은 여기에다가 F점이 추가됐다. 그거가 그냥 이해되시면 충분하고요. 자, 새로운 예산선 하에서 의료보험 가입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가 나와 있는데 A 같은 경우는 A가 요 사람을 얘기하는 거지. 민간 의료보험에 많은 가치를 두는 사람. 이거요. 의료에 대한 민간의 의료보험에 대한 의료 서비스에 대한 선호가 되게 큰 사람 같은 경우는 아무 영향 없지. 아, 뭐야 이거 더 병원비가 제일 중요한 거지 무슨 뭐 딴 거. 그래서 이런 사람한테는 아무런 영향이 없어요. 없어. 이렇게 되는 것이고, 자, B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B도 그냥 하나 그릴게요. 여기다 그릴게요. 두 번째 사람에 해당하는 경우는 예산선이 이렇게 있고 여기를 선택하고 있었단 말이지. 근데 정부가 이렇게 F점을 주게 됩니다. 자, 그래서 어떤 점을 선택합니까? 라고 하면은 두 번째 사람은 요거라고 할게요. B라는 사람은 요걸 선택하고 있다가 요거를 선택합니다. 오케이? 그러니까 정부가 무료로 주기 때문에 여기 이전에 이만큼을 이용하다가 정부가 제공한 서비스 혜택을 받아서 원래 이게 20이라고 할게. 얘가 50이라고 할게. 그러니까 정부가 이만큼을 무료로 제공을 해주니까 민간의 20은 줄어들고 아, 됐어. 내 돈 내고 병원 안 갈래. 그리고 그냥 정부가 제공하는 서비스를 받게 된단 말이죠. 자, B와 같은 경우에는 그러니까 민간의 의료보험을 포기하게 됩니다. 그래서 구축하는 효과가 커요. 여기서 얼마나 구축해? 20만큼이 감소하게 되는 거죠. 감소하고 여기 나와 있는 공공의료보험을 무료로 무상으로 50만큼을 받게 되니까 20만큼이 줄어든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오케이. 그리고 이 경우는 어떻게 됩니까? 이 경우 C와 같은 경우에는 의료보험에 원래 사용하지 않았던 사람인데 뭐야 의료보험 혜택을 받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민간을 구축하진 않게 되겠죠. 자, 그러니까 이 경우도 구축하는 거는 없어. 구축 효과는 없어. 그러니까 이 경우도 구축하는 효과가 없고요. 이 경우도 구축하는 효과가 없어. 아, 됐어. 저만큼보다 나 그냥 이만큼 그냥 받을래. 이렇게 되거나 아니면은 이만큼을 다 그냥 줄인 다음에 요만큼 이렇게 될 텐데 기본적으로는 그냥 혜택 안 받아. 이렇게 되는 거야. 그러니까 언제 구축 효과가 일어납니까? 요때 구축 효과가 일어난다. 이렇게 정리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세 번째 단락 첫 번째 줄 보세요. 메디케어 프로그램이 무료로 제공을 된다 그러면 어느 정도 구축 효과는 발생할 수가 있다. 어느 정도. 의료보험에 대한 어떤 선호도에 따라서 달라지긴 하겠지만 세 가지 경향이 있는데 가장 중요한 경우는 B에 해당하는 사람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오케이? 그렇게 보시면 되겠고요. 메디케이드와 관련한 수혜 범위가 넓어지게 되면서 네 번째 줄 보시면 구축 효과의 크기는 어느 정도 처음에는 그렇게 크지 않았는데 수혜 혜택을 받는 사람의
범위가 증가하면서 자, A와 B와 C와 같은 사람들 중에서 B에 해당하는 사람들이 점차 많아질 거 아니겠습니까? 자, 그래서 점차 구축 효과는 커진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오케이, 그 정도 심각한 문제가 되고 있다라는 거 알 수가 있습니다. 자, 그 다음 밑에 실증 증거는 그냥 참고로 한번 보세요. 못해 내용을 쭉 읽어보시다가 오른쪽 끝에 한번 보시면은요, 메디케이 커버리지를 통해 가지고요, 혜택을 받는 사람들의 거기 보시면 실질적인 혜택이 어떻게 되는가 봤더니, 네, 약간 긍정적인 인식을 갖게 되는 측면이 발생하더라 나와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3절에 가보시면요. 2010년 ACA라는 표현을 씁니다. 첫 번째 단락에 보시면 오바마 대통령은요. 새로운 의료비 지출 관련한 비용이 점차 커지게 되면서 법안에 서명하게 되고요. 의료보험 구입을 의무화하게 되는 또 현존하는 공공제도로 확대한다는 재정 적자가 점차 커질 수밖에 없는 얘기가 거기 나와 있습니다. 여기서 그거는 그냥 참고로 한번 읽어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이렇게 하시고요. 잠깐 쉬었다가 다음 시간에 그 한국의 국민건강보험제도는 어떻게 운영되는지 또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